2024년 이 땅의 전면적 부흥발전의 새 시대를 펼치며 우리 조국이 더 높이 전진하고 비약한 한 해. 사상 최악의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그리도 줄기차게 기운차게 솟구쳐 오르며 날과 달을 가슴 벅찬 승리와 위대한 변혁으로 수놓아온 그 무한한 힘의 원천은 과연 무엇인지. 또다시 밝아오는 새해의 려명을 바라보며 지나온 한 해의 여정을 돌이켜보는 그 시간. 2024년 새해 첫 진군길에서 울려 퍼진 애국의 열렬한 호소가 다시금 들려옵니다. 애국으로 단결하자. 이 한자 한자에 담겨진 애국의 뜻과 의지가 천만의 심장을 쿵쿵 울려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2024년의 애국의 힘 단결된 힘으로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발전의 세력사를 써나가시려는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트팀없는 의지였습니다. 뜻깊은 새해의 첫 아침에 당좌의 열렬한 호소를 받아하는 이 나라 국민들, 온 나라가 우리 국가 특유의 애국열로 세차게 끌어번졌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다시금 어려웁니다. 뜻깊은 사변들로 충만된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으며 당좌 지도기관 성원들과 함께 붉은 당기를 드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신 경야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하신 그 영상이 오늘도 우리 가슴 세차게 울려줍니다. 더 많은 일감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인민의 기대에 늘 보다 못하는 우리들의 불민함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항상 자각하고 명심하며 계속 고심하고 노력하여 2024년을 위대한 우리 국가와 인민을 위하여 더 분발하는 해로 되게 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던 위대한 어버이의 절절하신 그 음성이 그의 모습에서 우리 인민을 더 높이 떠받들 위대한 어버이의 엄숙한 맹약,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위를 세계 만방에 더욱 빛내실 절세의 애국자의 위대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가를 위하여 그의 줄기찬 전진 보폭에서 뜨겁게 메아리치는 이 열화같은 애국의 신절을 인민은 온 몫으로 새겼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처럼 조국을 사랑하리라. 그이처럼 이 땅의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온 몫으로 품어 안으며 성스러운 애국 성전에 몸과 마음 다 바치리라. 이것이 바로 강산을 진감하는 천만의 애국 의지이고 끌어서는 열화 같은 애국 열망이었습니다. (2024년에도) 조국의 부강발전에 뚜렷한 삶의 자욱을 새겨온 수많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의 강높은 영예를 지니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으로 어떻게 애국을 할 것인가? 어디서나 누구나 이 하나의 열망, 하나의 생각으로 날과 달을 보냈습니다. 수많은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과 과학 탐구에 한 생을 바친 애국자들, 그리고 교육자들,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애국자들에 대한 소식,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깊은 여운을 남겼고 가마력도 컸습니다. 우리 일꾼들이 무거운 짐을 더 많이 질수록 그만큼 경야는 총성지 어깨에 실린 짐이 덜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렵고 또 무거운 짐이 있어도 서슴없이 마땅게 됩니다.
내조급품이 없었더라면 평범한 노동자의 딸인 내가 어떻게 군 30년간 최고민의 대의원으로 인민교원으로 빛나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나이 앞에, 직급 앞에, 공적 앞에는 국민이 본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연료보장이 있을 수 있지만 참된 애국자의 삶에는 연료보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애국의 고귀한 넋을 지녔기에 이 땅 어디서나 애국의 자욱이 새겨지고 수천 수만의 평범한 국민들이 애국자들로 성장한 2024년이었습니다. 조국이 어려울 때 먼저 찾는 사람, 나라가 힘겨워할 때 버팀목이 돼주는 사람, 전진하는 대우의 기수가 되고 난관이 막아설 때 한 몸을 서슴없이 내대어 돌파구를 여는 사람. 조국 앞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 글은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인 남포시 여객보수 주차장 관리소 소장 박상철 동지의 사업일지 첫 페이지에 씌어져 있는 글입니다. 그는 인생의 좌우명과도 같은 이 글 앞에 때없이 자신을 세워보며 늘 애국의 마음을 가다듬곤 한다고 합니다. 인민을 위한 일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박상철 동지의 사업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소장 동지는 늘 자기의 명예를 위한 실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라의 이익이다.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라고 늘 이야기하곤 합니다. 나의 실적 앞에 기업소 일이 있고 기업소 일 앞에 나라 일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소장동지 인생관이라고 할까. 기업소의 종업원은 불과 수십 명, 별로 크지 않은 집단입니다. 하지만 남포시에서 제기되는 크고 작은 일에 언제나 앞장서는 단위, 없어서는 안 될 집단으로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겨울 때 자신과 자기 단위의 이익부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스스로 자기의 일감으로 떠맡아 앉는 일꾼. 그래서 사람들은 박상철 소장 동지를 가리켜 이력심이 많은 사람, 고생을 사소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나는 늘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어머니 조국의 부름을 언제나 들으며 살아왔는가? 또 그 부름에 떳떳하기 위해 어떤 자욱을 새겨왔는가? 남보다 앞서 찍는 애국의 자욱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함께 찍어가는 그런 애국의 발자국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한 일은 누구든지 어디서나 할 수 있다. 이것은 한 노동자가 10여 년간 자기의 실천으로 증명한 말입니다. 경제적 효과성이 큰 벼가공 기술을 연구 도입해서 당의 기쁨을 드린 노동자 박사 리기철 동지. 평범한 노동자인 그가 나라의 식량 문제 해결에서 하나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것과 같은 거대한 공적을 이룩하기까지 그 빛나는 위훈의 밑뿌리는 과연 무엇인지. 제가 리기철 동지를 만나서 취재하는 과정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그가 그 밥그릇에서 골라낸 벼알이 식탁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벼알 떨어지는 소리. 매일과 같이 밥을 짓는 가정주부인 저도 그 소리를 들은 적이,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기철 동지는 그 소리를 매일 매순간 들으며 살았다고, 그 소리가 너무도 양심을 아프게 찔러서 외면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벼알 떨어지는 소리.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없는 그 소리는 이 땅에 나는 나달 한 알 하나를
자기 살점처럼 귀중히 여기는 그런 애국의 마음을 지닌 사람만이 들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가 안고 있는 고민과 걱정을 푸는 데서 박사가 할 일이 따로 있고 노동자가 할 일이 따로 있겠는가? 이렇게 리기철 동지는 나라가 안고 있는 고민과 걱정을 스스로 자기 어깨에 걸머쥐었습니다. 비록 눈에 잘 띄우지 않는 자그마한 정미소에서 일하면서도 국가의 형편, 나라의 사정을 제 집안일처럼 생각했기에 우리식의 새로운 리블리기 제작을 양심의 선택으로 국민의 본분으로 당적 분공으로 스스로 맡아놨던 것입니다. 한 평범한 노동자가 한 일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리기철 동지가 개발한 리블리기는 출미를 보통 2 내지 3% 높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웬간한 한계군에서 생산한 알공량과 맞먹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나라 국민들 누구나 리기철 동지와 같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 직분에 충실하고 당의 걱정, 나라의 고심을 자기 아픔처럼 여길 때 국가를 위한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어머니 조국은 이런 사람들의 소행을 애국 중의 애국으로 귀중히 여기고 김일성 훈장 수훈자 박사로 감 높은 영광의 단상에 내세워 주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느라니 취재길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감회 깊이 떠오릅니다. 잊지 못할 이야기들, 아름다운 모습들은 그 얼마나 많았던가. 조국에 부담을 주는 인간이 아니라 보탬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나라의 구원독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실천으로 보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중앙텔레비전 편집국에서는 그 취재길에서 만난 사람들 이런 제목을 달고 애국자들의 무대를 창작해서 방송했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취재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그 나이도 직업도 또 그들이 하는 이야기도 서로 각각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맥박치는 하나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저국에 필요한 일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지 자기의 일감으로 또 자기의 본분으로 스스로 또 맡아 앉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창작해서 방송한 편집물들에서는 애국자들의 삶과 인생관을 통해서 그 삶의 가치와 보람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물음을 제기하고 그것은 바로 애국에 있다는 것을 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대를 묻고 자란 사람이라면 경력과 공조, 과거가 어떠했든 누구나 애국의 사활을 걸고 나선 2024년 애국으로 단결하자. 위대한 당조항의 이 애국의 호소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결사의 투쟁으로 보여준 은파광산 광명경의 광부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온 나라의 본보기로 애국 집단으로 내세워주신 새시대 전임화 정신 창조의 선구자들의 투쟁 이야기는 많은 사람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때 솔직히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보다도 오버리 놈도 굳이 않나 현재 생산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우린 300년 기수라는 자각과 집단의 단합된 힘을 믿고 1만 톤의 강물 증산 목표 수행에 총글게 나섰습니다. 1만 톤 증산을 하다니까 교대별로 10톤 더 생산을 해야 했습니다. 10톤 더 생산을 하니까 정말 애와 난감도 많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색하나 단결정, 이 단결정을 무조건 우리도 애국 광부 집단이 되자. 생산을 해도 본때 있게 하자. 우리 영성의 노동계급을 따라 배워 당정책 관철의 앞장에 서자.
광물 증산 1만 톤을 위하여 광명경의 일꾼들과 광부들은 오로지 이 하나의 목표, 하나의 지향을 안고 살며 투쟁했습니다. 우리 당이 어느 나라가 다 아는 애국자 집단으로 내세워준 운파강산 광명경의 노동계급. 정말이지 그들의 투쟁 경험은 경리하는 청수동지와 사상과 뜻을 같이 하고 나라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스스로 떠안을 줄 아는 이런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해 나갈 때에 큰 단위이군 작은 단위이군 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시대의 전열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그들뿐이겠습니까? 전력, 석탄, 기계공업뿐 아니라 철도, 운수, 임업 부문은 물론 경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들에서 연간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장찬 성과를 이룩하며 5개년 계획 완수에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전인민족 투쟁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배출된 수많은 애국자들의 이름과 모습은 비단 우리의 화면에 우리의 취재 수첩에만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애국자 집단으로 온 나라 인민들을 애국에 대하러 불러일으켰던 자강도 공급탄광의 일꾼들과 단부들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도 이 나라 인민들의 심금을 울려줍니다. 4,000톤의 애국탄 증산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 탐보들이 여기에 호응했습니다. 사회주의 애국탄 증산 운동에 걸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현지에 나가서 이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서 애국탄이 나오게 되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취재하는 과정에 공통된 하나의 심종을 알게 됐습니다. 누구라 없이 애국탄 증산에 대해서 자랑과 군기보다도 자기들이 응당 해야 할 일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바로 우리 탐부들에 대한 당중앙의 각별한 사랑.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 우리 탐부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많은 은대 조치. 정말 나라의 혜택에 보답하려는 우리 탐부들의 보답이 결정체였습니다. 진정 이 나라 천만민의 마음속에 애국의 참뜻을 심어주시고 나라 위에 바친 진정과 노력을 보석처럼 다 찾아 빛내주시는 자유로운 어버이의 품속에서 평범한 국민들이 애국자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애국으로 단결하자. 당조항의 옹대한 실천 강령을 받들고 새해 첫 달에 6천여 명의 청년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주요 전구들의 용약 탄원한 데 이어 온 한 해 전국 각지에서 우리의 믿어온 청년들이 섬분교와 최전연지대 어렵고 힘든 부문으로 탄원한 소식은 조국의 전진을 추동하는 강력한 힘으로 되었습니다. 청년들, 동무들, 승리를 향해 앞으로. 위대한 노보이의 열렬한 호소가 8월의 강산을 울렸습니다. 그에 화답하여 떨쳐 일어난 청년들이 앞을 다투어 피해복구장으로 탄원해 나갔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근 30만 명의 청년들이 탄원해 나섰습니다. 지금도 경북도 피해복구 전구로 파견되는 백두산 영웅 청년돌격대 진술식에 멈춰 참석하시어 격동적인 연설로 우리 청년들을 고함해 주시고 또 조국당 서북변으로 너도쳐 나아가는 청년 대군을 선조 발해주시던 아버지 원수님의 자유로운 영상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세상에 대고 이런 청년들이 있는 이 나라를 자랑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재난을 딛고 일어서야 한다고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거듭거듭 당부하셨습니다.
아이런 오브의 그 크나큰 믿음 앞에 이 나라 애국 청년들의 가슴이 더 넓어지고 청춘의 슬기와 용맹이 백배해졌습니다. 이 나라 애국 청년들이 평안북도 피해복구 현장으로 폭풍치며 달려갔습니다. 피해복구 전구로 단원에 나간 돌격대원들은 대다수가 20대 청년들입니다. 민들레 학습장에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라는 글을 쓰며 우리 글을 익히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의 혜택 아래 꿈과 희망을 더 활짝 꽃피워온 어젯날의 소년단원들입니다. 지금껏 누려온 행복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희망찬 내일이 어떻게 담보되고 있는지 자기의 실생활을 통해 깊이 체감하며 자란 새 세대들이기에 조국 앞에 닥쳐온 시련을 한 몸으로 맞겠다는 결사의 각오를 안고 어렵고 방대한 일감이 기다리는 피해복구 전구로 주저없이 서슴없이 달려나갔습니다. 당의 뒤에 일심일체를 이룬 우리민의 무한한 애국의 힘이 과연 어떤 기적과 변혁을 장구했던가. 지난 9월 22일 2024년 20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자 축구팀이 맞다다른 강팀들을 모두 물리치고 영예의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국제축구연맹 2024년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가 도미니카에서 진행됐습니다. 슛! 예, 골인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승 경기에선 우리 팀이 11m 승부차기 4대3으로 에스파냐 팀을 이기고 영예의 우승을 쟁취했습니다. 하여 우리 여자 축구팀은 17살 미만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 역사상 처음으로 3차례나 월드컵을 들어올린 세계적인 새로운 조선 여자 축구 신화가 또다시 창조되었습니다. 예, 우리의 믿어온 여자 축구 선수들이 월드컵을 들어올리고 어머니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때마다 제가 마중을 나갔었는데 정말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은 그야말로 애어린 처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도 아닌 평화 시기에 우리의 국기를 세계 하늘가에 휘날림으로써 남들 같으면 한성을 바쳐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애국의 가치, 애국의 높이를 산 화폭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축구 경기에서 한 선수가 달리는 거리는 10.5km 정도입니다. 우리 여자 축구 선수들은 이 거리를 최대 속도로 달려서 승자전 단계에서는 한 개의 실점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장을 달린 것처럼 애국의 나이를 앞당겨 왔습니다. 애국의 나이로 세월을 앞당겨 살며 전진하는 내 조국의 활력을 더해주고 온 나라 인민들을 새로운 승리로 주동한 우리의 나어린 여자 축구 선수들. 그들은 내 조국의 장난딸들이었습니다. 세계 하늘가에 내 조국의 국기를 장곡 높이 날린 멋쟁이였고 애국자였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기상을 금메달로 만천하에 떨치고 승리자가 되어 어머니 조국의 품에 안긴 조국의 장난 딸들을 당주학년의 본부 청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들이 안아온 승리를 온 나라의 낙관과 희열을 더해준 고무적인 경사로 애국적 장구로 된다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 모두를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한생토록 잊지 못할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우리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안아오는 하나하나의 소중한 성과들은 특유의 호소력과 가마력을 가지고 우리 인민을 더욱 단합시키고 활기에 넘친 투쟁의 길로 힘있게 떠밀어주고 있다고 하시던 그 우렁우렁하신 음성은 여자 축구 선수들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에게 애국의 열정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우리의 기초는 곧 애국적 인민입니다. 애국자가 많은 나라가 진정한 강국입니다. 먼 나라 그 어디에서나 끝없이 태어나고 나날이 늘어나는 애국공민들의 대우, 그 위대한 인민을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키우시었습니다. 절세의 애국자를 없이 모시어 국가의 제일 제부이고 국력 중의 국력인 애국자가 많은 내 저국은 더욱더 강대한 국가로 빛을 발릴 것입니다.